자석 4개로 사암침.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사암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만 제대로 익히시면 누구나 사암침법을 통해서 가죽의 주치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이고요. 글로벌 사암침을 위해선 의과학적인 근거로 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침법, 그 티칭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암침이 사자도 몰라, 침의 침자도 몰라, 한의학의 한자도 모르는, 그것도 외국의 서의사들에게 사암침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의과학적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복시켜서 삼도인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 것. 그러면 전 세계 의료인들이 사암침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야말로 서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사암침법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날, I have a dream today, 그날을 꿈꾸며 티칭 매뉴얼 시작합니다. 방송교재 문의는 2589-090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교재 중에 제1교과서 교재는 삼도인 침구요결입니다. 삼도인 침구요결은 행림성원에서 출판했죠. 그런데 이게 품절일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들질 않아요. 그러나 행림성원에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삼도인 침구요결 임상편을 그대로 전문을 싣고 해설한 집대성 삼경 주석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행림성원에서 당분간 삼도인 침구요결 출판 계획이 없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행림성원, 저작권자인 행림성원에서 유일하게 삼도인 침구요결 전문을 싣고 해설한 책, 인가해 준 책이 여기 집대성 삼경 주석이에요. 그리고 삼도인 침구요결을 현대의학적으로 또 해설한 책이 역시 행림성원에서 출판한 사암침 해설서 중에 유일한 책, 사암침의학. 사암침자요법은 1권은 사암침 기초, 2권은 기초만 제대로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가죽의 주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2권은 임상편으로 되어 있어요. 1권 기초 익히시고 2권 바로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박요약은 진단을 위한 한의학 기초이론 다루고 있습니다. 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침법, 그 중에서 오늘은 통풍, 삼도인 침구요결 제33장 통풍문은 주제가 통풍문이지만 잡병 제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병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9번째가 문자 그대로 가웃 통풍입니다. 문자 그대로 통풍, 삼도인의 말씀, 견증, 아픈 곳 피부에 청색을 나타내고 어디에 닿기만 하면 불로 찢어지는 것 같은 증. 요법 다음 허증인지라 통곡 협계를 보하고 상량 기움을 사하라 다음 정격.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에는 성인은 3파의 1티 네오디눔 연구 자석 N극면이 통곡과 협계에 닿도록 부착하고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하는 경혈 상량 기움. 어떤 분들이 자석 얼마예요? 하고 저한테 문의하시는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석 안 팔아요. 물론 은주물로 만든 자석은 제가 판매를 대행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석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공구상가가 있어요. 틀림없이. 큰 도시는 그 공구상가 단지에 가셔서 자석이라는 간판이 있는 곳에 가셔서 3파의 1티 또는 2파의 1티 네오디눔 연구 자석 주세요 하면 돼요. 거기서 사시면 돼. 그런데 우리는 대한자석이라는 직접 자석을 만드는 제조사와 거래합니다. 우리 학교의 회원들은 또 많은 시청자님들은 대한자석인데요. 여기 전화번호. 그곳에 전화하셔서
삼십용 자석, 성인용과 유아용, 유아용은 2파의 1T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상세히 안내줍니다. 앞 광고, 뒷 광고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10,000원어치를 사도 저한테 단 10원 하나 구전 없어요. 품질 좋고 싼 곳이기 때문에 소개드립니다. 성인용은 개당 15원이고요. 유아용은 개당 1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통풍, 문자 그대로 통풍.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 주셔야 돼. 여러분, 왜 삼도인은 어디에 닿기만 하면 불로 찢어지는 것 같은 증 하시면서 다음 전격을 제시하셨을까요? 왜 다음 전격입니까? 의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통풍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통풍은 요산 때문이야, 요산 때문이야, 요산 때문이야, 요산 때문이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요산 자체는 통풍의 주범이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요산 자체는 통풍의 주범이 아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요산이 통풍의 주범이다 라고 믿으면 치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요산 자체는 통풍의 주범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까지는 전문 용어가 나와요. 하지만 왕초보님들,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Follow me please.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쉬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번 주제는 1. 요산이란 2. 요산과 퓨린 3.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성 4. 요산 나트륨 1과 통풍 5. 통풍 통지방으로서의 다음 전격의 의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끝으로 낮은 체온과 통풍. 여기서 높아심에서 이 말씀 하나만 아주 초간단 요약으로 드릴게요. 일부 한의학자, 일부 대체의학자들 사이에서 통풍은 풍습, 풍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정체불명의 용어를 쓰실래요? 의과학적으로 사고합시다. 그건 병점치는 무당만도 못한 표현이에요. 풍습? 풍습이 원인이면 풍습이란 뭔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풍열? 풍열이란 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메커니즘이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주만 되세요. 명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병점치는 만신만도 못한 행위예요. 과학적으로 사고합시다. 먼저 요산이란 요산 때문이야. 통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산은 정상적인 신체 노폐물입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분해될 때 형성됩니다. 퓨린은 신체에서 발견되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들은 또한 간, 조개류 및 알코올과 같은 많은 음식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또한 DNA가 분해될 때 체내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DNA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퓨린, 이것은 피리미딘과 대조해서 설명드려야 돼. 퓨린, 피리미딘. 먼저 퓨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빌려온 글. 퓨린은 세포가 DNA와 RNA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합물입니다. 퓨린의 예로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습니다. 퓨린은 육류 및 육류 제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몸에 의해 분해되어 요산을 형성하고 소변으로 전달됩니다. 신체의 높은 수준의 요산은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통풍증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유념해서 봐주세요. 자석 4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퓨린, 이것은요 우리 몸에 DNA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퓨린은 아데닌, 구아닌이라는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피리미딘이라는 것은 시토신, 티닌, 그리고 RNA로서 유라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보시면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백질 생합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즉 뜨개질하듯이 여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닌, 그리고 유라실 등등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DNA, RNA 합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원료가 퓨린계 염기가 있고 피리미딘계 염기라는 게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채널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퓨린이라는 것이 DNA 합성을 하는데 단백질 섬유를 직조하는데 아데닌이라는 것과 구아닌이라는 염기를 퓨린에 속한 염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리미딘계는 시토신과 티닌이 있는데 이 4가지로 DNA 합성을 하는데 거기에 RNA가 또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피리미딘계에서는 유라실이라는 또 염기로 직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조, 뜨개질하는 거예요. 뜨개질하는데 실이 5개가 있어. 5개. 5개의 실로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퓨린계에 속한 실, 그것은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피리미딘계에 속한 실이 시토신, 티닌, 유라실. 그러니까 이 5개로 우리 몸의 단백질 섬유를 뜨개질하는 거야. 뜨개질.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이 단백질 합성작용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탈락되는 세포들은 헌 쇠타로스의 단백질은 버리는 거야. 헌 거는. 그 버리는 것이 분해작용이고 이렇게 직조하는 것이 합성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퓨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의 인자예요. 요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따라오세요. DNA 핵염기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퓨린계는 2개의 염기가 있다. 하나는 아데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아닌. 피리미딘계는 티닌, 시토신, 유라실. 그런데 아데닌과 구아닌, 티닌, 시토신, 유라실, 이것은 헌세타가 돼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세타를 뜨개질로 만들었으니까 헌세타는 버리는 거야. 그런데 버릴 때 우리 몸에 단백질 분해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비퀴틴 시스템에 의해서. 분해해서 버리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그런데 아데닌과 구아닌은 분해될 때 이것이 요산이 되고요. 그리고 티닌, 시토신, 유라실은 암모니아가 돼요. 분해될 때 아데닌과 구아닌은 분해가 되면 요산이 된다. 요산. 그러니까 분해의 찌꺼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요산 미워, 나쁜 놈, 그러면 치료 못해요.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 가능성이라는 통풍 등등의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그런데 생리적 기능이 있대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찾아온 논문,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성 가능성 리뷰. 상약, 요산은 중증, 급성 및 만성 염증성 관절염, 통풍이 확립된 병 원인이며 대사증후군의 시작 및 진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산은 혈장에서 지배적인 항산화 분자이며 제2형 면역 반응의 유도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주열 흡중증과 같은 신경 및 전염성 질환에서 보호 잠재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산 미워, 나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통풍 치료에 무조건 실패. 무조건.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요산은 혈장에서 지배적인 항산화 분자이며 제2형 면역 반응 유도에 필요합니다. 심지어 주열흡중증과 같이 간에서 피 빨아먹는 주열흡중, 그걸 제거하는데도 요산이 작용한대요. 치유 및 방어에 사용되는 요산, 그 생리적 기능,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인간의 경우 혈장의 항산화 능력의 절반 이상이 요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통해 적혈구가 머금고 있는 산소가 말초까지 공급이 되죠. 뜨개질을 한 단백질 섬유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액티비티엔 우리 몸의 활성 요소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겨요. 액티비티한 산소. 그것이 많이 쌓이면 그러면 노화가 진행되고 빨리 죽고 암에도 노출돼요. 치매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 레디칼, 즉 활성산소가 나쁜 놈, 나빠, 미워 그런 존재예요? 아니죠. 유비퀴틴 시스템에서 탈락된 세포들은 분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산화작용이 필요해요. 부숙을 시켜야 돼요. 잘게 쪼개야 돼요. 효소 촉매작용에도 프리레디칼이 필요해요. 활성산소가. 그러나 그것이 과잉이면 병이 생기죠. 과잉이면. 그래서 과잉으로 쌓이는 것을 요산이 자연 발생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절반 가까이를 분해한대요. 요산이. 요산은 강력한 활성산소종과 과산화 질산염 제거제 및 산화 방지제입니다. 요산은 혈관 내피세포 및 인간의 비강 분비물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요산 미워, 통풍, 요산 때문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니까. 거기서부터가 와이사수 단축구멍 잘못 끼운 거야.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산은 조직 복구에 필요한 염증 과정을 시작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전구 내피세포를 동원하여 조직 치유의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퀴틴 시스템으로 우리 몸에 탈락된 단백질을 버려요. 그러려면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하는데 활성산소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잉으로 증폭이 되면 그러면 요산이 그만, 너 너무 지금 날 때는 거 아니야? 하고 억제,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 또 조직이 다시 복구되고 하는데도 치유에도 요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요산은 이렇게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매우 훌륭한 기능. 특히 제2형 면역 반응에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한대요. 즉 면역 시스템에도 참여를 해요. 요산이 기생충에 대한 저항성, 예를 들어서 주열흡중증이라든지, 그래서 호산구, 호중구와 함께 요산이 기생충 저항력, 기생충 제거에도 탁월한 면역력을 발휘한대요. 신경계 및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방어작용도 한대요. 여기서 잠깐. 통풍성 관절염은 광의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일반적인 통풍성 관절염, 또 하나는 자가면역증을 수반한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통풍성 관절염은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토론하고, 일단 기본적인 그 요산 자체의 기능은 자가면역 질환도 방어하는 작용,
면역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이래요. 그러면 요산 공포, 요산의 병원성의 그 메커니즘을 봅시다.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성 가능성 중에서 이제 나쁜 일, 어떤 일이 있는지, 통풍, 문서화된 요산의 보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요산을 언급하는 것은 중증, 급성 및 만성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요산 때문에 통풍성 관절염에 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다른 거야. 틀리다보다. 틀리다라는 말보다 달라.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 가능성 중에서 통풍은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의 MSU 괄호 열고 요산 나트륨 1 영문 표기로는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그 결정이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봐주셔야 돼. 용해성 요산이 범인이 아닙니다. 어떤 범인이 아니라고? 통풍성 관절염의 주범이 아니다. 요산은 통풍성 관절염의 주범이 아니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때로 공범 역할 내지 종범 역할은 해. 하지만 주범은 아니다. 왜? 계속 보시면